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우리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됐는지, 그리고 또, 밸류업 그 관련해서 밸류업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밸류에이션 싸기로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 그래서 GDP 대비하는 걸로 보면 한국 시장이 지수가 6천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면 먼저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저평가됐는지를 봐야 돼요. 밸류가 싸기는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싸요. 근데 한국도 굉장히 싼데 이거는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의 목표, 운명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이제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산업을 키워서 결국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해서 나라를 부강케 만들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금융시장 구분에서 나타나는 시장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직접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한 다음에 거기다 돈을 대주는 주주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하면 배당을 주거나 주가를 올라가는 이제 경영을 잘해서 산업으로서 성공한 다음에 주주에게 돈을 돌려야 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급격하게 경제가 부흥해 오면서 주주보다는 나라 전체 산업이 더 중요했어요. 수출을 많이 했어야 됐고 고용을 많이 창출해야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식 투자가들이 미국에서 성행하는 오렌 버핏이다, 피터 린치다 이런 분의 책을 읽으면서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거야 이러고 했는데, 이게 한국 기업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가장 안 맞냐 하면 미국 기업들은 오직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가장 지상의 목표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으로서 자기가 매출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에서도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크게 관심이 없고, 전체 GDP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는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싸진 거죠. 밸류가 싸진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가 싸다는 얘기는 PER이 낮다는 얘기고 PBR이 낮다는 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환원율을 하면 결코 싸지 않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뭐해? 주주한테 안 돌아오는데, 주주한테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가도 안 올라가고 배당도 적게 주고 주주에게 뭘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건 돌려주지 않은 채로 오직 종업원을 위한 회사, 국가를 위한 회사, 회장님을 위한 회사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싼 밸류가 합당한 거죠. 그래서 늘상 이제 시장을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우리나라 밸류는 이렇게 싸니까, 미국보다가 많이 싸니까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주주에게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시장은 주주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자본 조달자를 위한 시장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는 빨리 나라가 발전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육도 그러하고 국가의 정책이 주주를 위한 정책보다는 산업을 위한 정책, IPO 해가지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기업 키우고, 그게 더 중요한 나라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IPO를 하면 그걸로서 이제 정부에서는 자기 할 노릇을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산업이 커지고 그 생태계가 커지고 바이오 기술력이 커지고 2차 전지 기술력이 커지고 반도체 기술력이 커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슷한 데가 중국이 있죠. 거기도 어떤 주주를 위한 주식시장이 아니고 자본의 조달자를 위한 주식시장이고, 그래서 시장이 좀 올만하면은
유상증자하고 좀 오를만 하면 막 IPO를 하고 우리 시장은 지난 그 10수년, 20년, 30년 동안 주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은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배당으로 돌아가고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큰 저평가의 원인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좀 이제 주주 중심의 어떤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나라 경제권역이 고도 성장할 때는 이제 많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번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는 이 성장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고도 성장할 때. 그때는 계속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공장을 계속 짓고 싶죠.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시면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도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초과할 자신이 없으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안 하고 그 돈으로 오히려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켜 버린다고요. 애플이 2023년에 매출 실적이 2022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2023년 주가가 올랐어요. 자사주 사서 소각시켜서 ROE를 증가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큰 차이인 거죠. 또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많이 팽배해 있는 산농공상의 그런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진짜 관료가 기업하는 사람보다 위에 있고 이제 농사 짓고 상업하는 사람은 제일 밑에 있고 산업공상의 제일 밑에가 상이잖아요. 상의 하이라이트가 이 주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정말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주식하는 사람 비중이 20%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의 향방이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자의 입김보다가 오히려 부동산이 더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막 그런 거 미국은 또 안 그러고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짚어야 될 게 한둘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지금 저평가 하는 것들은 주주 환원의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 철학이 한국에서는 안 통해요. 구조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업은 이러한 현상을 이제 성장도 저성장으로 한국 경제가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 주주들도 좀 이제 혜택을 보게 합시다라고 지금 그 정부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주주들에게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진짜 내가 그냥 끝없이 확장만 해도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고요. 이거는 큰 변화죠. 우리 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이제 기업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뭐 어떤 기업들 그러잖아요. ROE가 안 나오는 비즈니스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기업 집단 그 지정하는 게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이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오면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회사를 확장하려고 그러죠. 그럼 회사를 계속 확장하면 계속 돈이 필요할 건데 벌어서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생각보다가 회사 키울 생각을 더 하고 있으니 주가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회 전체적인 시각도 미국 같으면 엄청 비난받을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장에 그 투자하는 방법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 지금 만만치 않죠. 그래도 원래 K-밸류업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밸류업 기업들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이 눈에 보이는 거고 저는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점점 좀 누릴 때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회장님들에게 유상증자에 돈 대주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나라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같아지게 나라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아지는 건 저는 참을 수 있는데 어떤 내가 투자한 회사의 탐욕스러운 확장을 추구하는 그 회장님의 운명과 제 운명이 같아지는 건 전 싫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회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번 돈을 가지고 두 번째가 밸류업을 잘 이행을 해서 주주 환원을 높여야 돼요.
그럼 주주환원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죠.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사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주주환원율은 배당 수익률, 배당 금액 더하기 자사주 매입 소각률이에요. 자사주 매입이 아니고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본 ROE라는 게 자기 자본분에 한해 벌어들이는 이익인데 밑에 분모를 줄여주는 거예요. 소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저절로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지겠죠. 그죠? 커지는데 그 이익 중에 또 일부를 위에 분모 중에 일부를 가지고 배당을 해줘야죠. 그죠? 배당을 해주면 나는 돈을 버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쳐다봐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이 그래도 캐시 기준으로 이익이 증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아야 되겠죠. 그죠? 낮아야 되는데 낮아지는 거를 이제 PBR, PER 두 개를 봐야 될 거고 PBR이 낮은데 그 회사가 부동산 많이 들고 있고 영업용 고정자산이 많아서 유형 자산이 많아서 PBR이 낮은 거는 삐뽀삐뽀야. 그거는 못 팔아. 영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 자사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 영업에서 꾸준히 돈을 벌어 들여가지고 그 돈으로 현금이 빵빵하게 있고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고 회사가 이걸 가지고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분모를 줄일 생각을 자기 자본을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벌어들이는 이익의 총량이 해마다 변동성이 너무 크면 안 돼. 좋은 해랑 나쁜 해의 차이가 뭐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밸류업을 하기에 딱 맞는 거고 어떤 해는 100을 벌었다가 어떤 해는 20을 벌었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 20이 됐다. 이런 회사는 밸류업이 불가능해요. 기업이 돈을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산업이 너무 커지는 섹터도 안 돼. 그러면 그 기업이 끝없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금융하고 자동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밸류업은 그냥 밸류업 그러면 금융, 자동차, 그 다음에 일부 지주회사들. 아주 그 지주회사들이 유가증권 평가할 때 엄청 싸게 매입가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업의 회계 기준을 보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지배하기 할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장부가로 평가를 해요. 가령 어떤 모 그룹의 그 지주회사격이 있는 회사가 모 회사의 대주주인데 자기가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장부가로 평가를 해요. PBR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싸게 거래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해서 이제 주주 행정주의 하는 분들이 그런 취약점을 노리고 공격하고 막 그러겠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시향 리스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리스크가 아닌 시향 리스크. 다우가 뭐 10%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말라가는 리스크. 그 리스크에는 함께 내려요. 함께 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내릴 때 대신 저항이 심하겠죠? 가령 뭐 밸류업을 잘하고 있고 원인 변동성이 적은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건 리스크를 느끼고 손절매를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더 싸지는 거니까 확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예금이 만 원을 원래 원금이었다고 생각해봐요. 10,000원을 내야 1년에 5% 주는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 이자 주는 거는 그대로 확정돼 있는데 이게 원금이 8,000원대로 거래가 돼. 저로의 찬스죠. 만기에 어차피 10,000원 줄 거니까. 이자도 확정돼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밸류업 주식을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기예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대신에 만약에 내년도 됐는데 시향이 여전히 안 좋아. 막 전쟁이 도처에서 터지고 그러면 또 이제 주가 안 올라가겠죠. 그 대신 그 사이에 이자는 생길 거고 언젠가는 다시 또 제자리 찾아가겠죠. 밸류업 기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죠. 코스피가 연초 이후로 내렸잖아요. 지금 오늘 종가로도 내려 있어요. 2655에서 시작한 코스피가 2500대니까. 근데 밸류업 주식은 다 올라 있죠. 지금 다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어도 밸류가 비싸지도 않고 또 밸류업 주식들은 외국인 수급들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한국에서 투자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시장이 이제 밸류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금 조달자를 위한 직접 금융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에서 자금 공여자를 위한
투자자를 위한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첫 단추가 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맞는 접근 방법인 것 같고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첫 술에 모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큰 물꼬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자금 조달자를 위한 시장이 가령 우리가 주식시장이 열린 지는 오래됐지만 직접 이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된 걸로 기준 한 50년 역사가 있었다면 그 50년 동안 우리 투자자들은 자금을 뽑아가는 사람들에게 ATM기,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면서 보험 노릇을 해온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방향을 트는 첫 발자국이 밸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이 어려운 증시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날이 한시 앞에 오기를 한국 증시가 저평가에서 정말 이렇게 프리미엄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그분들하고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